네, 안녕하세요. 잠재력 발전소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돈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증권이나 금융에서 종사하는 것도 아닌 일반인인데도 생활에서 참 사소하고 많은 부분이 돈과 관련돼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뭐 모임이 있었는데 간식 준비해 가려고 제과점 들러서 간식거리 고를 때도 그렇고요. 또 친구 아기가 돌이 됐는데 축하해 주려고 선물 고를 때도,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작은 소비 하나하나가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범위에서 지출을 할까 하면서 돈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큰 결정은 어떨까요? 이사를 간다거나 이직을 하거나 여러 해 동안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벌이거나 심지어는 자녀 계획을 하는 데에도 우리는 어쩌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돈과 연관지어서 이 모든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돈과 관련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돈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자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돈을 쫓으면 안 된다. 돈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도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최대한 아껴 쓸 수도 있고 최대한 모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돌보는 것에는 또 지혜롭게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 같은 것들은 챙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약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강해지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서요. 저와 비슷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돈을 모으는 것, 돈을 잘 관리하고 불려나가는 것,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실제적으로 돈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에 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작은 부분부터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손에 들었는데 실생활에 적용시킬 만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보다 초콜릿에 투자라는 부분,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하는데 기본이라고 다들 얘기하는 금리,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동차를 사지 말고 초콜릿에 투자라는 부분 함께 볼게요. 큰 꿈을 잘 현실화시키면서 일상의 작은 행복까지 놓치지 말자. 장기적인 행복과 단기적인 행복에 대한 인식과 투자 비율을 고려하자. 마음속으로 비싼 자동차를 꿈꾸되 나를 위해 달콤한 초콜릿, 예쁜 꽃 한 송이, 마음에 드는 속옷 등 작은 행복에 투자하자. 네, 이거는 꼭 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큰 꿈과 목표를 꾸면서 일상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부분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순간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어느 정도 절제하고 조율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금 이 순간의 중요함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단기적인 행복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금리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보는 책들에서 보면 부자들은 금리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한다는 부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금리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가가 투자를 하는 입장이든 경제의 흐름을 읽어가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델에 따른 투자 패턴, 이걸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금리가 이렇게 정점일 때, 가장 높을 때와 금리가 저점일 때, 가장 낮을 때가 나오죠.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각 시기마다 부자는 어떤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A 시기, 금리가 정점일 때 부자는 가지고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고금리 예금 상품에 가입하죠.
그런데 금리가 과열 단계에 이르면 정부는 금리를 인하시키고 이자 수익으로 재미를 못 보게 된 부자는 다른 안전자산을 찾게 됩니다. 이 시기는 비교적 리스크가 적고 시중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이 눈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채권에 돈이 묶여 있는 동안 시중금리가 더 내리게 되죠. 그만큼 시세 차익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 만기 시점에서는 재투자하려고 하면 채권의 표면금리도 시중금리만큼 낮아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C 단계에서는 예금이나 채권에 가입해봤자 세금이나 인플레를 따지면 마이너스라고 판단해서 매달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마침 계속된 경제 불황으로 저가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되고 부자들의 계속된 건물 매입에 아파트 토지 가격이 덩달아서 오르게 되죠. 이렇게 부동산 호황기가 오면 임대 수입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D와 E, 부동산 가격과 물가를 고려해서 정부는 서서히 금리를 인상시키는데 아직까지 낮은 금리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모두 마땅치 않은 부자는 건물을 팔아버리고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바람에 낮아진 주식들을 저가에 매수합니다. 주식 투자에 나서게 되죠. F 시기에는 이쯤 되면 부동산 가격도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주식 시장도 부활됐기 때문에 정부는 시중에 풀었던 자금을 더 걷어들이고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릅니다. 마침 부자는 반가운 마음에 주식을 다 매도하고 원래 투자처인 예금의 자산을 맡겨둡니다. 네, 어떠세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의 패턴이 정말 명쾌하게 설명이 되죠. 일종의 게임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무조건 예금에다가 돈을 넣어두는 것이 세금이나 인플레를 따지면 답이 아닌 시기가 있고 또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시점도 금리와 연관지어서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을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고 걷어들이는 그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어느 시기일까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본인 스스로 예측을 해보고 시간이 지나는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각자 나름의 그런 지혜를 쌓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경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진 않고 환율이나 정책 그런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긴 한데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책이나 신문 기사 읽거나 이제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돌디라는 유튜버 분이 투자라든지 부동산에 관련해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동영상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리에 관한 영상 또한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이 돼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르트르는 인생이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택,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고 또 우리 미래도 좀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오늘 이 정보가 필요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또 행복한 앞날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